우리나라 삼국지. 제28부 유언비어. 고구려의 소수리망은 전현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등장한 전진과 교류하여 서방의 위협을 없애고 신라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백제를 견제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소수리망은 특히 전진과 사신을 교환하며 폭넓은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전진왕 부견도 고구려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했다. 서력 372년 소수리망 2년 전진왕 부견은 사신과 함께 성녀 순도를 보내 불상과 경문을 전했다. 순도는 왕과 대면한 자리에서 불법을 설파했다. 인간의 육체는 소멸하나 영혼은 불멸하므로 정신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만일 불법에 귀의하여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면은 비록 현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사후에 극락정토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하오니 백성들에게 널리 불법을 알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죄를 닦고 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 군왕으로서의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은 순도의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 그처럼 모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소. 왕은 신하들을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국상 좌영이 아뢰었다. 지금 시대는 충무성왕께서 비리우스의 나라를 일으킬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고구려는 이제 천하의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들의 뜻을 하나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소신이 보건대 불법은 모든 족속들이 받아들여 숭신할 만하니 이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좌영의 말대로 고구려는 동명성왕 이후 그동안 영토를 수없이 넓히고 여러 씨족들을 병합하여 부여족뿐 아니라 다양한 족속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했다. 소수리망은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짐의 뜻과 합당하도다. 소수리망은 순도를 환대하고 전진으로 사신을 보내어 고마움을 표시했다. 얼마 후 왕은 순도를 왕사로 삼고 왕자들을 가르치게 했다. 이때 부여 땅 사람인 문안이라는 학자가 고구려의 소수리망이 어진 군주로 널리 인재를 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왕궁으로 찾아왔다.
왕이 문안과 천하대사를 의논해보니 막힘이 없고 깊이가 있었다. 이에 왕은 식음을 잊은 채 3일 밤낮 동안 문안과 담소를 나눴다. 다음 날 왕은 교지를 내려 문안에게 대사자의 관등을 주고 정사에 참여토록 했다. 문안이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나라의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유학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먼저 이들을 양성할 수 있는 큰 배움터를 만들어야 하옵니다. 이는 지난날 좌영이 했던 말과도 부합했다. 유학은 군신 간의 관계를 밝혀서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본분을 일깨워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게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유학적인 소양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성의 교육기관을 만들고 이를 나라에서 운영해야 하옵니다. 왕도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그 일을 문안에게 맡겼다. 나도 일전에 전진에서 대학이라는 곳을 설치하여 인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렇다면 우리도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오. 짐이 윤호하노니 대사자는 이를 즉시 시행토록 하시오. 이리하여 도성 안에 태학이 설치됐고 귀족 자제들을 중심으로 경학과 시문, 병법, 목민, 무예 등을 가르쳤다. 왕은 이와 더불어 법제를 정비하여 율령을 만들고 이를 반포하여 엄격하게 실생활에 적용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의 관습법으로는 커져버린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법이 실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에서는 도둑이 사라지고 이웃 간의 다툼이 없어졌다. 심지어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백성을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다. 백성들은 법을 무서워하여 지키기는 했지만 법의 엄격함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왕이 이를 걱정하자 순도가 조심스럽게 권했다. 저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불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불법을 통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죄에 따르는 벌을 알게 된다면 어찌 어지러운 행동을 일삼겠습니까? 먼저 전진에서 고승을 초빙하고 사찰을 지어 백성들이 죄를 씻고 복을 빌 수 있는 도량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 이를 옳게 여겨서 전진으로 사신을 보내 고승을 청하니 아도 화상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 왕은 초문사를 지어 순도를 그 절에 살게 하고 이불란사를 지어 아도를 머물게 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여금 불법에 귀의하여 죄를 씻고 복을 빌게끔 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자 고구려는 날로 강성해져서 주변에서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됐다. 서력 375년 소수리망 5년 국상 좌영이 죽자 문안이 그 뒤를 이어 국상의 자리에 올랐다.
소수리망이 문안을 불러 말했다. 지문은 이제까지 선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해 왔어. 이제 백제를 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오. 들뜬 왕과는 달리 문안은 신중했다. 달가의 안국병법에서 말하기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날의 우위세를 회복했다고는 하나 백제 또한 충실히 힘을 키워왔습니다. 무턱대고 쳐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고구려가 꼭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저들이 쇠하기를 기다리잔 말이오? 이럴 때일수록 정면으로 싸울 게 아니라 계책을 써야 하옵니다. 소수리망은 귀가 번쩍 띄어 물었다. 경에 높은 의견을 듣고 싶소. 지금 신라와 백제는 백제에서 모반을 꾀하다가 달아난 독산 성주의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합니다. 폐하께서는 신라 내무왕에게 사신을 보내시어 함께 백제를 치자고 권하십시오. 그러면 신라는 분명 기뻐하며 군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럼 백제의 여구왕도 당장 태자인 여수를 시켜 신라군을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남으로 내려가 방비가 허술해진 백제를 도모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은 문안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다. 왕은 즉시 대형 상거를 신라의 사신으로 보냈다. 이 당시 신라는 서력 356년에 타계한 허례왕의 뒤를 이어 각간 말구의 아들인 내물이 마립간으로 옹립되어 신라 제17대 왕으로 등극해 있었다. 내물왕은 상거를 맞아 극진하게 대접했다. 상거가 공손히 예를 갖추고 내물왕에게 말했다. 요사이 백제가 강성한 힘을 믿고 주변 나라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폐하께서는 더 이상 백제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치고자 하니 신라도 호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제와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던 내물왕으로서는 오히려 고구려에게 청하고 싶은 바였다. 백제는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수시로 쳐들어와 백성들을 약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막강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습니다. 삼국에서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치신다니 미흡한 힘이 남아 보태게 싸웁니다. 신라의 내물왕은 소수리망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군사를 일으켰다. 신라군이 구양성으로 쳐들어왔다는 급보가 백제의 도성에 당도할 즈음 근초고왕은 노한으로 자리에 몸져 누웠다. 그래서 태자 여수가 왕을 대신하여 모든 정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다. 여수는 신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 지난날 신라가 독산성주 여국을 돌려보내지 않았을 때부터 그들의 속셈을 눈치채고 있었다. 여수는 장군 막고해를 불러 일렀다. 내가 지금 구양성을 구하러 가려는데 북쪽의 고구려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장군은 지금 즉시 군사를 이끌고 청몽령성으로 가서 고구려의 움직임을 지켜보도록 하라. 이리하여 막고해는 군사 2만을 이끌고 청몽령성을 향해 출발했다. 막고해가 청몽령으로 떠나자 여수도 친히 군사 2만을 이끌고 구양성으로 달려갔다. 한편 한산에 파견해 두었던 간자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구려의 국상 문하는 소수림 왕에게 출병할 때가 왔음을 알렸다. 백제의 태자 여수가 구양성으로 내려갔으니 이제 안심하고 군사를 일으켜 남진하셔도 됩니다. 소수림 왕은 장군 남고를 선봉을 하여 3만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나갔다. 평양성에 도착한 소수림왕은 군사들을 쉬게 하는 한편 백제가 점령하고 있는 수곡성을 칠 방책을 궁리했다. 그런데 그때 백제의 염탐을 보냈던 척후병이 달려와서 보고했다. 백제 장군 막고해가 대군을 이끌고 청몽령성에 당도했습니다. 문하는 아쉬운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백제 태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구나. 문한이 왕에게 아뢰었다. 여수는 우리가 침입해 올 것에 대비해 미리 막고해를 청목영성으로 보냈습니다. 만일 우리가 수곡성을 친다면 막고해가 금방 구원하러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백제군의 움직임을 좀 더 살핀 후에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막고해는 청몽령성에 주둔한 채 고구려군의 움직임을 정탐하고 있었다. 막고해는 지략이 뛰어나고 병법에 능한 장수였다. 그는 전투에서 나아가 싸워야 할 때와 물러나 지켜야 할 때를 알았다. 지난날 여수가 수곡성에서 고구려군을 대파하고 그 뒤를 추격했을 때 만일 막고해가 말리지 않았다면 분명 고구려군의 반격으로 큰 낭패를 당했을 것이다. 그만큼 막고해는 여수에게 있어 분신과도 같은 책사이기도 했다. 막고해에 대한 여수의 신뢰는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온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수는 막고해를 믿고 걱정 없이 구양성으로 떠날 수 있었다. 막고해는 본디 웅천주 무성산에서 살았는데 학식과 덕망이 높아서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때 널리 인재를 구하던 건초구왕은 그의 명성을 듣고 태자 여수를 보내어 예로서 모셔오게 했다. 무성산에서 막고해를 만난 태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에게 놀랐다. 처음 대면했을 때는 막고해가 너무 젊다는 것에 놀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고의 깊이에 몇 번씩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병법에 관심이 많던 두 사람은 용병과 전투에 관한 이야기로 하얗게 밤을 새우면서 의기투합했다. 날이 밝자 태자가 막고에게 말했다. 내 그대와 하룻밤 얘기를 나누었으나 마치 수십 년을 알고 지내온 법과 같구려. 내 그대와 의형제를 맺고자 하는데 그대의 생각은 어떻소? 막고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태자의 호방함에 반해서 흔쾌히 승낙했다.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여수와 막과에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낸 후 흐르는 피를 술잔에 타서 마시고 하늘의 형제가 됐음을 고했다. 막과에를 데리고 도성으로 돌아온 여수는 건초고왕에게 나아가 그간의 일을 알렸다. 건초고왕은 크게 기뻐하여 막고해를 융숭이 대접했다. 언제나 태자 옆에서 힘이 되어주길 바라네. 왕은 막고해를 은솔에 임명하고 태자의 부장으로 삼았다. 그 후로 막고해는 여러 차례 전쟁에 출전하여 태자를 도와 많은 공을 세웠다. 막고해가 청몽영성에 틀어박혀 움직이지 않자 고구려의 문화는 차츰 초조해졌다. 막고해가 청몽영성에 버티고 있는 한 함부로 폐하를 건너 수곡성을 공격할 수 없었다. 무턱대고 쳐들어갔다가는 자칫하면 백제군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문안이 며칠 고심하고 있을 때 대사자 추지고가 찾아왔다. 국상께서는 무엇을 그리 염려하고 계십니까? 추지고는 문안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문안은 추지고가 심계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지금 막고해로 인해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가지도 못하게 되었소이다. 추지고가 빙긋이 웃으며 물었다. 그렇다면 막고해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일이라면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라도 있는가? 문안이 귀가 번쩍 들어 반갑게 물었다. 저에게 한 수레의 금은 보화를 주십시오. 그럼 달푸안으로 막고해를 처리하겠습니다. 추지고가 상세한 계책을 펼치며 이처럼 장담하자 문안은 그를 믿고 일을 맡겼다. 추지고는 장사치로 위장한 후에 금은 보물이 가득한 수레를 끌고 평양성을 떠나 백제의 도성인 한산으로 향했다. 장사치 행세를 하며 도성으로 숨어든 추지고는 저자의 상인들을 매수하여 막고해가 고구려와 내통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저자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곳이었으므로 이 소문은 삽시간에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추지고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내신좌평 진삼의 문화들을 매수하여 진삼을 만났다. 추지고가 진삼을 대면해 보니 눈에 총기가 있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이 여간 내기가 아닐 듯했다. 추지고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 선생께서는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는지요? 진삼은 예의를 갖추어 추지고를 대했다. 추지고는 진삼을 보자 대뜸 눈물부터 떨어뜨렸다. 소생은 오늘 상공을 조상하러 온 것입니다. 이 말에 진삼은 깜짝 놀라서 되물었다.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조상하다니 그게 무슨 해괴한 말입니까? 추지고가 침통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난날 팔대가의 모반이 있었을 때 태자는 모반에 관련된 자들은 모두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때 왕께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지시어 태자의 말을 물리치시고 모두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께서 매우 위중하시니 머지않아 태자가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감의 목숨 또한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추지고는 진삼을 속이기 위해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왜곡해서 말했다. 진삼은 속으로 놀랐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지난날 태자께 영모를 미리 알려서 변계를 미연에 막아내지 않았소. 이런 나에게 상을 내리면 내렸지 어찌 죽음을 내리겠소. 추지고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자 여수는 8대 가문이 권세를 누린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다면 현왕보다 더욱 왕권을 강화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장 큰 세력인 진씨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진씨도 처음에는 모반에 참여했던 것이 사실이니 이를 빌미로 진씨 일족을 재거리할 것입니다. 추지고의 말을 듣고 난 진삼은 금방이라도 목에 칼날이와 닿을 듯한 두려움에 빠졌다. 진삼은 모골이에 송원하여 추지고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어리석은 몸이 현인을 몰라봤습니다. 제발 살 수 있는 계책을 일러주십시오. 진삼은 일이 뜻대로 되어가자 속으로 흡족했다. 지금 태자는 멀리 구양성에 나가 있고 그의 오른팔인 막고해는 고구려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태자와 막고해가 이 전쟁에서 이겨 공을 세운다면 백성들은 모두 태자의 편에 서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씨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심을 얻는 자가 곧 천하를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들으니 막고해가 고구려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닥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를 빌미로 삼아서 막고해를 도성으로 소환하고 진원 장군에게 그를 대신하여 고구려군을 격파하게 하십시오. 태자는 이를 막고 싶어도 당장 구양성에서 신라군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 민심은 태자에게서 떠나서 고구려군을 막아낸 진씨에게로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태자가 왕위에 오른다 해도 함부로 진씨에게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왕이 병이 들어 정신이 막지 못한 관계로 상공과 왕후께서 도성의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추지고의 계책을 듣고 나니 진삼은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진삼은 추지고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많은 황금을 내어 사례하며 말했다. 선생 덕분에 이 몸이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진삼은 왕후 진씨를 찾아가 막고해를 소환할 일을 의논했다. 왕후는 진삼의 말에 따라 왕의 부저를 훔친 연후에 조카인 달솔 진원에게 주어 청몽령에 있는 막고해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청몽영성에 도착한 진호는 부절을 보이며 왕명을 전했다. 그대는 즉시 지휘권을 나에게 넘기고 도성으로 돌아가시오. 막고해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가슴이 답답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고구려군이 지쳐서 스스로 퇴각하게 될 테고 그때를 노려 공격한다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때에 지휘권을 넘기고 도성으로 돌아오라 하니 기가 막힌 소리였다. 하지만 왕명은 지엄한 법이었다. 막고해는 할 수 없이 진원에게 장수의 인을 넘기고 수하군사 몇 명만을 거느린 채 도성으로 향했다. 막고해가 도성으로 들어섰을 때였다. 갑자기 성문 좌우에서 군사들이 몰려나오더니 다짜고짜 막고해를 포박해서 조정부로 끌고 갔다. 막고해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드니 눈앞에 진삼의 얼굴이 보였다. 막고해가 영문을 몰라 물었다. 전평 어르신, 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불문곡직 포박하신 겁니까? 진삼은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대가 청몽영성에 들어박혀 나아가 싸우지 않는 것이 고구려와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하오. 폐하께서 이 소문을 들으시고 나에게 그대를 잡아들이라 명하셨소. 나는 그대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믿지만 왕명이니 어쩔 수 없이 신문을 해야 하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부터 신문을 하겠소. 이리하여 진삼은 왕명을 빙자해서 막고해를 옥에 가두고 며칠 동안 신문을 거듭했다. 하지만 무고한 막고해가 없는 죄를 털어놓으리 만무했다. 막고해에 대한 신문은 시간만 끌 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고구려와 손을 잡고 군사를 일으킨 신라군은 기세 좋게 구양성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구양성은 백제 이후 충지로서 빈번한 전투를 치러내는 것답게 쉽게 함락되지 않았다. 수일에 걸쳐 맹공을 펼쳤지만 성이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라 장군 범도는 부하 장수들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때 망을 보던 군사가 급히 달려와 고했다. 지금 백제 태자 여수가 대군을 이끌고 이곳으로 맹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제 태자란 이름만 듣고도 겁을 먹은 범도는 맞붙어 싸우기보다는 달아날 궁리에 바빴다. 구양성도 함락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백제 태자의 군사를 맞아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오. 일단 군사를 물려 구양성에서 30여리 밖으로 후퇴하여 영체를 세우고 저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오. 이로써 신라군은 여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30여리를 퇴각했다. 구양성에 도착한 여수는 일단 구양성에 입성하고 나자 쉽사리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여수는 비록 구양성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북쪽에 있는 고구려의 움직임이 더 신경이 쓰였다. 이리하여 양편의 군사들이 서로 눈치만 살피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때 막고해가 도성으로 소환되어 옥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도성에서 날아왔다. 이를 듣고 크게 놀란 여수는 구양성주 매당을 불러 일렀다. 나는 지금 즉시 도성으로 올라가야 할 것 같다. 그대는 내가 떠난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성을 지키되 절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매당은 머리 숙여 태자의 분부를 받들었다. 여수는 신라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야음을 틈타서 군사 1000여 명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 한산으로 달렸다. 여수가 생각하기에 이번 일에는 반드시 내막이 있는 것 같았다.
도성을 떠나올 때 이미 의식이 없었던 왕이 막고해를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리가 만무했다. 이는 필시 왕후와 진씨가 모종의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분명했다. 막고해가 소환됐다는 소식을 접한 문화는 얼굴에 화색을 띠며 소수림왕에게 나아갔다.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으니 수곡성을 치십시오. 막고해를 대신해 백제군의 지휘를 맡은 진원은 자만심이 가득하고 공을 세우는데 눈이 어두운 소인배입니다. 우리가 수곡성을 치면 그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가 청몽령에서 수곡성에 당도하려면 반드시 청산곡이라는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것은 녹음이 짙고 골이 깊기 때문에 군사를 숨기기에 알맞습니다. 미리 청산곡에 매복하였다가 지나가는 백제군을 일거에 공격한다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림왕은 문안의 의견에 따라 장군 102병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수곡성을 지나쳐 청산곡에 매복하게 했다. 그리고 전군을 움직여서 수곡성으로 쳐들어갔다. 이때가 서력 375년 7월이었다. 수곡성주 덕흥은 고구려 대군을 맞아 군사들을 동로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 하루 종일 공격을 퍼붓던 소수림왕은 날이 어두워지자 군사를 물려서 쉬게 했다. 덕항은 간신히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날이 밝아 고구려군의 공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막아낼 자신이 없었다. 지금으로서는 구원군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진호는 고구려군이 수곡성을 공격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주저없이 군사를 움직였다. 막고해를 대신하여 군사를 이끌게 된 진호는 막고해를 능가하는 공을 세우겠다는 욕심에 빠져 있었다. 절대 나가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기만 하십시오. 진호는 막고해가 청몽령 성을 떠나기 전날 장군의 인을 넘겨주면서 간곡히 일렀던 말을 무시했다. 수곡성으로 달리던 진군의 백제군이 청산곡에 이르렀을 때였다. 진원의 휘하에는 막고해를 모시던 여러 용장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중에 소승은 지략이 뛰어나고 매사에 신중해 막고해의 많은 사랑을 받던 장수였다. 청산곡을 굽어본 소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진원에게 말했다. 이곳의 지세를 보니 숲이 깊고 짙어 매복하기에 아주 좋은 지형입니다. 적의 복병이 있을지 모르니 먼저 척후병을 보내어 정찰해 본 연후에 나아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원이 가소롭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수곡성을 치느라 정신이 없을 고구려군이 어느 겨를에 달려와 이곳에 복병을 두었겠소. 지금 수곡성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요. 그대의 노파심으로 인해 시간을 지체해서 성이 고구려군 수중에 떨어진다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 하오? 진호는 여러 차례 가난한 소승의 말을 무시하고 꺼리낌 없이 청산곡으로 나갔다. 진원이 속한 중군이 계곡의 중심을 통과할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시오, 아무 일도 없지 않소. 장군의 기우였을 뿐이오. 진호는 소승을 돌아보며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소승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폭풍전에 고요가 온몸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백제의 우군이 괴국에 진입했을 적 갑자기 양편 숲속에서 날카로운 쇳소리가 들리며 한 무더기에 화살이 날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원이 탄 말에 수십 대의 화살이 꽂혔다. 진원의 말은 크게 놀라 앞발을 높이 들고 펄쩍 뛰어오르며 울었다.
마치 이를 신호로 한 것처럼 화살이 사방에서 폭우처럼 쏟아졌다. 백제 군사들은 방패를 들어 화살을 막아버려야 했지만 새까맣게 하늘을 뒤덮고 쏟아지는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다. 백제 군사들은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화살을 박은 채 죽어갔다. 화살비가 멎자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백제 군사들은 재빨리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이 호락호락 보내줄 리가 없었다. 사방에서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창칼을 든 고구려 군사들이 숲속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다. 도망치던 백제 군사들은 고구려군의 굶주린 창칼의 먹이가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채 죽어갔다. 그 처참한 사륙의 현장에서도 진호는 용케도 목숨을 부리하여 길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자신의 자만심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비극을 불러왔는지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는 그저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저편에서 소승이 말을 달려왔다. 소승을 알아본 진호는 마치 저승에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서 길로 뛰어나왔다. 장군, 어서 빨리 나를 구하시오.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뛰쳐나온 진호를 본 소승은 경멸에 가득 찬 얼굴로 꾸짖었다. 장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보십시오. 일개 병사의 어리석음은 그 한 목숨을 잃는 데 그치지만 장수의 어리석음은 모든 군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장군이 잘못을 깨우친다면 목숨을 바쳐 싸워야 할 것이거늘 어찌 비겁하게 혼자 살기만을 바라는 것입니까? 소승은 말을 마치자 진호를 버려둔 채 말을 달려 고구려 군사들 사이로 뛰어들어갔다. 소승은 단숨에 고구려 군사 수명을 베어 쓰러뜨렸지만 결국 고구려 군사들의 창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장렬하게 죽어갔다. 이를 본 진호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주워 입에 물고 자결을 했다. 청산곡 전투는 고구려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때 백제군 중 살아서 돌아간 자가 수백 명뿐이었으니 백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참혹한 패배였다. 청산곡의 패배가 수곡성으로 전해지자 겁을 먹은 덕하은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을 했다. 이로써 소수리망은 수곡성을 함락하여 지난날의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는 한편 백제 정벌의 교두보로 삼았다. 한편 한산으로 돌아온 여수는 즉시 군사들을 이끌고 성으로 진입해서 궁을 장악하는 한편 군사들 시켜 진삼의 집을 포위하게 했다. 포위를 당한 후에야 자신이 놓인 처지를 깨달은 진삼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진삼의 문객인 곽도가 아뢰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지금 주공께서 매달릴 사람은 왕후마마뿐입니다. 태자께서는 효성이 지극하니 왕후의 뜻을 거스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먼저 왕후께 사람을 보내신 연후에 스스로 태자 앞에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간곡히 죄를 청하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궁으로 들어간 여수는 먼저 막고해가 갇혀있는 옥으로 달려갔다. 막고해는 오랜 신문으로 인해 몸이 많이 상해 있었다. 막고해를 얼싸는 여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모든 것이 이 형의 불찰이다. 부디 날 용서하거라. 막고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여수는 막고해를 쉬게 하고 부왕의 침소로 가서 병세를 살폈다. 역시 왕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한참 동안 아버지 얼굴을 들여다보며 분노를 삭인 여수는 왕후가 거처하는 내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왕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여수를 맞이했다. 여수는 왕후를 보자 다시 끓어오르는 분을 참으며 물었다. 어마마마, 어찌된 일입니까? 막고해가 고구려와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성에 파다했소. 그래서 전령을 보내어 알아보니 막고해가 청몽령을 지키고 있을 뿐 나아가 적과 싸우지 않으려 한다 하더이다. 나는 이를 배반의 증거라 여겨 조치를 취했소. 폐하께서는 의식이 없으시고 태자는 멀리 나가 있으니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소. 그렇다 하더라도 왕후를 제대로 보편하지 못하여 충신을 가두고 어리석은 자를 청구하여 나라에 큰 누를 끼친 내신 좌평 진삼의 죄는 죽어마땅합니다. 여수는 이번 기회에 진삼을 죽여 대가들이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일 생각이었다. 진삼은 애미의 동생으로 태자의 외숙이 되오. 비록 그가 죄가 있다고는 하나 어찌 혈족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소. 애미의 낯을 보아서라도 선체해주기 바라오. 이때 군사들 따라 궁으로 들어온 진삼이 당하에 엎드려 죄를 청했다. 효성이 깊은 여수는 차마 왕후의 간곡한 청을 저버리고 진삼을 극형에 처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고구려와 신라가 작당하여 쳐들어온 마당에 진삼의 처형으로 인해 내분까지 겹친다면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여수는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그대의 죄는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크나 지난 날의 공을 생각해서 죽이지는 않겠다. 여수는 진삼의 관직을 삭탈하고 봉지를 거두어들이는 선에서 이번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며칠 후 여수가 신하들과 함께 외적들을 물리칠 방법을 논의하고 있을 때 진원이 이끄는 백제군이 대패하고 수곡성이 함락됐다는 전갈이 당도했다. 그런데 여수는 패전 소식을 듣고도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내 이런 결과가 있을 줄 알았다. 진원처럼 머리석은 자가 어찌 일군인들 이끌 수 있겠는가? 여수는 몸이 회복된 막고해를 불렀다. 내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막고해는 지금 즉시 군사를 이끌고 청몽령 성으로 가서 고구려군의 남진을 막아라. 청몽령은 천연의 요새라 성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제 아무리 강한 고구려군이라도 쉽사리 함락시키기 어려웠다. 막고해는 즉시 군사 1만을 이끌고 청몽령 성으로 달려갔다.
이때 신라는 백제 태자를 두려워하여 구양성을 치지 못하고 있었다. 여수는 신라로 사람을 보내어 백제의 사주를 받고 외병이 곧 쳐들어올 것이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한편 발솔 백송을 사신으로 보내어 화친을 청했다. 외를 경계하고 있던 내무랑은 할 수 없이 백제의 제안을 받아들여 화친 조약을 맺었다. 남방의 위협을 해결한 여수는 구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군사들을 불러들여 고구려를 칠 준비를 했다. 그런데 이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근초고왕이 마침내 숨을 거뒀다. 근초고왕은 진씨와 해씨 등 권신들의 힘을 누르고 기울어가는 왕권을 수호했으며 부국강병책을 사용해 백제를 크게 일으켰다. 그는 태자 여수와 함께 고구려와 싸워 나라의 북쪽 경계를 평양까지 크게 확장하고 고구려의 고국 원왕까지 죽이는 등 그 당시 백제의 위상을 한결 높였다. 또 박사 고흥을 시켜 백제 역사를 편찬하게 하여 서기를 만들기도 했다. 여수는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뒤로 미루고 근초고왕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가 끝나고 여수가 왕위에 올랐으니 바로 제14대 근구수왕이었다. 이때가 서력 375년 11월이었다. 한편 고구려의 소수리망은 근초고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자를 힘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선왕의 원수를 갚으려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구나. 소수리망은 화를 누를 길이 없어 청목령성을 치려하자 문안이 나서서 반대했다. 본디 국상을 당한 나라를 치는 것은 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막고해가 다시 돌아와 청목영성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막고해가 다시 돌아왔다면 청목영성은 난공불락일 것입니다.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면 차라리 군사를 물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면 천하가 폐하의 덕을 찬양할 것이니 신리와 명분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소수리망이 냉정을 되찾고 생각해보니 문안의 말이 옳았다. 승산이 없는 싸움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심을 얻는 것이 낫다. 게다가 겨우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데 왕이 토성을 오래 비우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소수리망은 남고에게 수곡성을 지키도록 하고 군사를 물렸다. 출연 황원, 정기항, 유만준, 김태웅, 황일청, 김익태, 권영훈, 황윤걸, 박태호, 강구한, 문관일, 문선희, 이은주, 원호섭, 안장혁, 곽윤상, 장주영, 김민성, 이장원, 박영화, 현경수, 이재웅, 변종필, 김명수, 이상훈.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제28부 유언비어 편이었습니다.